침묵이 때로는 암묵적인 동의가 될 수 있다면 그 침묵을 깨는 작은 목소리는 과연 어떤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까? 도쿄의 초여름, 우에노 공원은 주말을 맞이한 사람들로 북적였다. 켄조 사키, 24세 그녀는 목에 건 작은 미러리스 카메라로 신록이 우거진 풍경과 활기찬 사람들의 모습을 담고 있었다. 대학에서 저널리즘을 전공한 그녀는 졸업 후 잠시 숨을 고르며 도시의 다양한 얼굴을 기록하는 중이었다. 평소에는 부드러운 인상이지만 부조리한 상황을 마주하면 눈빛이 단호하게 변하는 내면에 강한 심지를 가진 젊은이였다. 오늘따라 유난히 청명한 하늘 아래 사키는 자유로운 공기를 만끽하며 셔터를 눌렀다. 연못가의 비둘기 떼, 아이스크림을 든 아이의 웃음소리,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노인들.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다. 몇 시간 후 사키는 발길을 옮겨 황거웨원에 도착했다. 넓게 펼쳐진 자갈밭 너머로 보이는 니주바시 다리와 후심이 막누는 장엄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관광객들은 저마다 기념사진을 찍거나 멀리서 황궁을 바라보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바로 그때였다. 사키의 눈에 불편한 광경이 들어왔다. 검은색 정복 차림의 황궁 호위관 한 명이 나이 지긋한 노부부에게 고압적인 자세로 무언가를 다그치고 있었다. 호위관의 명찰에는 야마모토 켄지라고 적혀 있었다. 노부부는 영어가 서툰 듯 당황한 표정으로 연신 고개를 조아리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얼핏 보니 사진을 찍기 위해 잠시 호위관의 이동 경로를 침범한 듯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결코 위협적이거나 악의적으로 보이지 않았다. 야마모토 호위관의 목소리는 크고 냉랭했으며 그의 얼굴에는 짜증과 권위의식이 역력했다. 주변의 다른 관광객들은 대부분 그 광경을 못 본 척하거나 작은 목소리로 수군댈 뿐 누구 하나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사키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과거 비슷한 상황을 목격하고도 용기를 내지 못해 침묵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의 무력감과 자책감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이번에는 그냥 지나치지 않겠어. 그녀는 결심했다. 주먹을 싹 쥐었다 펴며 사키는 야마모토 호위관과 노부부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작았지만 그 안에는 묵직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사키는 야마모토 호위관 앞에 멈춰 서서 최대한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실례합니다, 호위관님. 방금 그 어르신들께 너무 심하게 대하신 것 같습니다. 두 분은 명백히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셨고 단지 실수였던 것 같은데 조금 더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수는 없었는지요? 야마모토 호위관은 예기치 않은 사키의 지적에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의 미간이 좁혀졌고 날카로운 눈빛이 사키에게 향했다. 여기는 관광 안내소가 아니오. 정해진 규율을 따라야 할 뿐 내 근무 방식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마시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사키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권위적인 태도에 더욱 차분해지려 애썼다. 그렇다면 어떤 규정을 근거로 그렇게까지 무례하게 행동하시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리고 호위관님의 이런 태도가 황궁 호위관 전체의 공식적인 입장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녀는 말을 마치며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을 꺼내들고 야마모토 호위관의 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액정 화면에는 그의 굳은 표정이 선명하게 잡혔다. 야마모토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불그락부르락해졌다. 허가받지 않은 촬영은 금지다. 그가 소리치며 사키의 스마트폰을 손으로 가리려 하거나 빼앗으려는 듯한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다. 그의 큰 키와 제복이 주는 위압감이 상당했지만 사키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이곳은 공공장소이며 공무수행 중인 당신의 모습은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촬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에게 물리적인 위협을 가하지 마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단호했다. 이 소동에 주변 관광객들의 시선이 집중되기 시작했다. 한쪽에서는 퇴직한 역사교사로 보이는 와타나베 히로시 60 후반 씨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다가와 사키에게 아가씨, 너무 흥분하지 말고 호위관들도 나름의 고충이 있을게요 라며 조심스럽게 중재를 시도했다. 하지만 야마모토의 계속되는 강압적이고 비논리적인 태도를 보며 그의 표정은 점차 굳어갔고 사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반대편에선 20살 남짓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 타나카 유미가 이 광경을 흥미로운 콘텐츠 각으로 판단한 듯 자신의 스마트폰에 짐벌까지 장착해 적극적으로 촬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행 유튜버였고 이런 돌발 상황은 채널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좋은 소재였다. 처음에는 다소 가볍고 자극적인 재미를 추구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주변에 모여든 다른 관광객들은 웅성거리며 사키와 야마모토를 번갈아 쳐다봤다. 일부는 사키의 용기에 감탄하며 작게 응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지만 저 아가씨 용감하네. 다른 일부는 야마모토의 권위에 동조하며 저 아가씨가 너무 나서는 거 아니냐. 호위관 말 들어야지. 여긴 황궁 앞이야. 라며 사키를 비난하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하게 얽혀들어갔다. 야마모토의 얼굴은 분노로 점점 더 일그러져 갔다. 야마모토 호위관은 사키의 계속되는 논리적인 항의와 촬영, 그리고 주변의 따가운 시선에 극도의 스트레스와 분노를 느끼는 듯했다. 그의 목에 핏대가 섰고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내 판단이 곧 규정이다. 당신 같은 무질서하고 반항적인 사람들 때문에 황실의 신성한 명예가 실추되는 거요. 그는 언성을 더욱 높이며 거의 고함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는 사키의 신분증 제시를 강압적으로 요구하거나 다른 보안 요원을 부르기 위해 허리에 찬 무전기를 만지작거리는 등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이미 정상적인 이성을 잃은 듯 번들거렸다. 사키는 그의 위협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호위관님, 지금 당신의 행동이야말로 황궁 호위대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권력 남용에 해당하며 시민에 대한 부당한 처사입니다. 그녀는 코너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그의 감정적인 대응이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때까지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와타나베 씨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앞으로 나섰다. 그는 야마모토 호위관을 향해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일침을 가했다. 이보시오, 호위관 양반. 당신의 행동은 명백히 도를 넘었소. 저 젊은 여성의 말에 틀린 것이 하나도 없지 않소. 이것이 자랑스러운 일본 황궁 호위관의 품격이란 말이오. 부끄러운 줄 아시오. 오랜 세월 교직에 몸담았던 그의 목소리에는 묵직한 권위와 함께 깊은 실망감이 묻어났다. 야마모토는 예상치 못한 노인의 질책에 순간 말문이 막힌 듯했지만 곧바로 당신은 뭔데 참견이오 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한편 이 모든 극적인 상황을 놓치지 않고 촬영하던 유튜버 타나카 유미는 결심한 듯 자신의 소셜미디어 채널의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이 장면을 송출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지금 황궁 앞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황궁 호위관의 갑질 현장 실시간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녀의 자극적인 멘트와 함께 영상이 퍼져나가자 순식간에 시청자 수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실시간 채팅창에는 야마모토 호위관을 비난하고 사키와 와타나베 씨를 응원하는 댓글들이 폭주하기 시작했다. 샷 황궁 호위관 갑질, 사키를 지지합니다. 도쿄 부끄러움과 같은 해시태그가 빠르게 확산되었다. 상황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었다. 야마모토 호위관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과 저항, 그리고 라이브 스트리밍 카메라 앞에서 완전히 이성을 잃은 듯 보였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수치심으로 뒤범벅되어 있었다. 그는 거의 발작적으로 사키에게 달려들 기세였다. 사키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지만 스마트폰을 쥔 손에는 더욱 힘을 주었다.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었다. 야마모토 호위관은 결국 폭발하고 말았다. 그는 당장 그 카메라 내놓지 못해. 당신 공무집행 방해 및 불법 촬영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도 있소. 라고 고함을 지르며 사키에게 달려들어 스마트폰을 강제로 빼앗으려 했다. 그의 거친 손이 사키의 팔을 붙잡으려던 순간이었다. 그만두시오. 와타나베 씨가 야마모토의 앞을 가로막으며 그의 행동을 강하게 저지했다. 비록 연로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불의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힘없는 여성에게 이게 무슨 짓이오? 당신은 제정신이 아니구려. 다른 몇몇 용기 있는 관광객들도 코너의 폭력적인 행동에 경찰 불러요. 이 사람 제정신 아니야. 라고 외치며 항의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사키를 보호하려는 듯 그녀의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야마모토는 자신을 가로막는 사람들에게까지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며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였다. 바로 그때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말을 탄 다른 상급 황궁호위관 2명과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했다. 그들은 능숙하게 군중을 진정시키고 즉시 야마모토와 사키 그리고 주변 증인들을 분리시킨 후 상황 파악에 나섰다. 말을 탄 상급 호위관 중 한 명이 엄한 표정으로 야마모토에게 상황 설명을 요구했다. 야마모토는 여전히 씩씩거리며 사키가 자신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군중을 선동했다고 강변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주장은 횡설수설했다. 사키는 야마모토의 위협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었다. 그녀는 자신이 촬영한 영상 원본을 보여주며 조금 전까지 벌어졌던 상황을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진술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내용은 명확했다. 와타나베 씨와 다른 목격자들도 앞다투어 사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언을 내놓았다. 특히 와타나베 씨는 야마모토가 처음 노부부에게 했던 무례한 언행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타나카 유미는 라이브 방송을 계속하며 현장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동시에 이미 온라인상에 걷잡을 수 없이 퍼진 영상 클립들과 수천 개가 넘는 네티즌들의 실시간 반응을 경찰과 상급 호위관에게 증거로 제시했다. 그녀의 스마트폰 화면에는 야마모토 호위관 파면하라. 저런 사람이 어떻게 황궁을 지키나. 사키 씨, 와타나베 선생님, 정말 용감하십니다. 와 같은 댓글들이 쉴 새 없이 올라오고 있었다. 상급 호위관과 경찰관들은 사키가 제시한 명백한 영상 증거, 다수의 일관된 증언,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야마모토의 비정상적인 흥분 상태와 횡설수설하는 변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시작했다. 상급 호위관의 얼굴에는 야마모토에 대한 깊은 실망감과 함께 황궁 호위대의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된 것에 대한 착잡함이 역력히 드러났다. 그는 야마모토를 싸늘한 눈으로 쏘아보았다. 야마모토는 그제야 자신이 완전히 고립되었음을 깨달은 듯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어깨는 힘없이 축 처져 있었다. 한때 위풍당당했던 제복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상급 호위관은 잠시 침묵 끝에 무거운 입을 열었다. 그는 먼저 사키와 와타나베 씨 그리고 현장의 다른 관광객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황궁경찰본부를 대표하여 소속 호위관의 부적절한 언행과 대응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선 철저히 조사하여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향후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야마모토 켄지 호위관을 향해 돌아서서 단호하게 명령했다. 야마모토 호위관, 즉시 모든 장비를 해제하고 근무에서 배제한다. 본부로 돌아가 대기하도록. 야마모토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창백해진 얼굴로 천천히 허리띠와 무전기를 풀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경찰관 2명이 그에게 다가가 양쪽에서 부축하듯 데리고 현장을 벗어났다. 그의 뒷모습은 한없이 초라하고 무력해 보였다. 한때 그를 둘러쌌던 권위의 아우라는 온데간데 없었다. 군중 속에서는 작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고 곧이어 안도의 한숨과 함께 긍정적인 웅성거림이 이어졌다. 사키는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다. 와타나베 씨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정말 잘했네 아가씨. 용기가 대단해 라고 따뜻하게 격려했다. 타나카 유미는 라이브 방송을 마무리하며 여러분 정의는 살아있습니다. 사키 씨와 와타나베 선생님 덕분입니다 라고 외쳤고 채팅창은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로 도배되었다. 며칠 후 주요 언론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황궁경찰본부 대변인 명의의 공식 사과 성명이 발표되었다. 성명에는 해당 호위관, 야마모토 켄지에 대한 엄중한 징계, 장기 정직 및 심리상담을 병행한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전체 황궁 호위관들의 대민 서비스 마인드 향상 및 갈등 관리 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과거 야마모토 호위관에게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추가 제보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내용도 덧붙여졌다.
사키의 용기 있는 행동은 국내외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다. 침묵을 깬 작은 영웅, 황궁 앞에 용감한 시민 등의 수식어와 함께 그녀의 인터뷰 영상과 기사가 연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와 격려의 메시지가 쏟아졌고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그녀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싶다는 연락을 해오기도 했다. 사키는 몇몇 언론과 짧게 인터뷰를 하기도 했지만 곧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 자신의 삶에 다시 집중하려 노력했다. 그녀는 영웅이 되기를 원한 것이 아니었다. 단지 옳지 않은 일에 목소리를 냈을 뿐이었다. 타나카 유미의 유튜브 채널은 이 사건을 계기로 구독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녀는 이 사건을 심층적으로 다룬 몇 편의 후속 영상을 제작했고 단순한 흥미 위주의 여행 유튜버를 넘어 사회적 이슈에 목소리를 내는 책임감 있는 인플루언서로 성장하는 중요한 계기를 맞았다. 그녀는 사키에게 연락해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와타나베 히로시 씨는 사키에게 정성스럽게 쓴 손편지를 보내왔다. 편지에는 그녀의 용기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와 함께 젊은 세대의 정의감에 대한 희망을 보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후 지역사회의 작은 불의에 목소리를 내는 활동에 소극적이나마 참여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사키는 그 편지를 읽으며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시간이 흘러 떠들썩했던 사건의 열기도 조금씩 가라앉았다. 사키는 도쿄에서의 짧지만 강렬했던 경험을 뒤로하고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자신의 작은 행동이 세상을 아주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부당함 앞에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다. 몇 달 후 어느 가을날 저녁이었다. 사키는 자신의 블로그에 도쿄 황궁 앞에서 마주한 정의, 그리고 작은 목소리가 가진 힘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에는 그날의 생생한 기억과 함께 사건을 통해 느꼈던 복잡한 감정들, 그리고 부당함에 침묵하지 않는 용기의 중요성에 대한 그녀의 진솔한 생각이 담담하게 적혀 있었다. 그녀는 글의 말미에 이렇게 썼다. 우리는 종종 거대한 시스템 앞에서 개인의 무력함을 느끼곤 한다. 하지만 그 시스템 역시 수많은 개인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침묵은 때로 암묵적인 동의가 될 수 있으며 때로는 방관이 악을 키우는 토양이 되기도 한다. 용기를 내어 내딛는 한 걸음, 진실을 향한 작은 외침이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그날 황궁 앞에서 내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나를 지지해 주었던 수많은 익명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그녀의 글 아래에는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지지의 댓글이 이어졌다. 사키 씨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제 자리에서 작은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정의는 아직 살아있음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등등. 댓글 하나하나에는 세상을 향한 따뜻한 연대와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사키는 노트북 화면에 떠오르는 댓글들을 천천히 읽어 내려가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분주하게 돌아가는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어쩐지 그 풍경이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분명 세상은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에는 때로는 이름 없는 한 개인의 용기 있는 목소리가 있음을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다. 그녀의 카메라는 이제 단순한 풍경뿐만 아니라 세상의 부조리에 맞서는 사람들의 용기 있는 순간들도 담아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야마모토 켄지 호위관의 사건은 황궁경찰본부 내부에 예상보다 큰 파장을 일으켰다. 초기에는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려던 움직임도 있었으나 타나카 유미의 라이브 스트리밍 영상과 수많은 시민들의 제보, 그리고 사키가 제출한 영상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다. 특히 와타나베 씨와 같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의 증언은 여론에 큰 영향을 미쳤다. 황궁경찰본부는 대대적인 내부 감사에 착수했고 그 과정에서 야마모토 호위관뿐만 아니라 일부 다른 호위관들의 과거 부적절한 행위들에 대한 추가적인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관광객에 대한 고압적인 태도, 과도한 통제, 심지어는 특정 국적의 관광객에 대한 차별적인 발언까지 그동안 수면 아래 감춰져 있던 문제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건 발생 약 6개월 후 황궁경찰본부는 이례적으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었다. 본부장은 침통한 표정으로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사과하며 조직 내부의 문제점을 솔직하게 인정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혁신안을 발표했다. 첫째, 모든 황궁 호위관을 대상으로 인권 감수성 교육 및 갈등 관리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한다. 교육 내용에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 외국어 응대 능력 향상, 심리적 안정 유지 훈련 등이 포함될 예정이었다. 둘째, 황궁 호위관의 근무 수칙을 전면 개정하여 관광객 응대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시민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업무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한다. 특히 영상 촬영과 관련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여 공공장소에서의 정당한 촬영은 최대한 보장하되 보안상 민감한 구역에 대한 안내는 명확하고 정중하게 이루어지도록 했다. 셋째, 황궁호위관의 직무 스트레스 관리 및 심리상담 지원 시스템을 강화한다. 과도한 스트레스가 부적절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치유를 돕겠다는 취지였다. 넷째, 시민들이 황궁호위관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보다 쉽게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외부 감사관 제도를 도입하고 온라인 신고 창구를 개설한다. 접수된 모든 사안은 투명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을 약속했다. 이러한 혁신안 발표는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일부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황궁경찰본부의 자정 노력과 변화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사키의 작은 목소리가 나비 효과처럼 거대한 조직의 변화를 이끌어낸 순간이었다. 사키는 이 뉴스를 자신의 블로그에 공유하며 짧은 소감을 덧붙였다. 때로는 절망스러울 만큼 거대해 보이는 벽 앞에서도 우리가 던진 작은 돌멩이 하나가 균열을 만들고 결국 그 벽을 무너뜨리는 시작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함께하는 연대의 힘입니다. 한편 장기 정직 처분을 받고 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야마모토 켄지는 처음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억울함과 분노를 쉽게 떨쳐내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황실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며 사키와 같은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의 과거 트라우마, 몇 년 전 시위대가 황궁 앞으로 몰려와 과격한 행동을 벌였을 때 동료 호위관이 부상을 입었던 기억, 그리고 일부 몰지각한 관광객들의 조롱과 무례함에 시달렸던 경험들은 그의 왜곡된 신념을 더욱 강화시키는 듯했다. 하지만 재교육 프로그램에서 진행된 심리상담과 다양한 사례 연구, 그리고 동료 호위관들과의 솔직한 대화를 통해 그는 조금씩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기 시작했다. 특히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사키의 영상, 그리고 그녀의 침착하고 논리적인 문제 제기, 와타나베 씨의 진심 어린 질책, 수많은 시민들의 분노와 실망이 담긴 댓글들을 반복해서 보면서 그는 자신의 행동이 규율이나 명예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폭력에 지나지 않았음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그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것은 과거 자신이 무례하게 대했던 노부부와 비슷한 연배의 한 노인이 상담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을 때였다. 나는 그저 손주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황궁 사진을 몇 장 찍으려 했을 뿐인데 마치 죄인 취급을 당하는 것 같아 너무나 슬프고 모욕적이었습니다. 그 젊은 호위관의 눈빛은 나를 벌레 보듯 했어요. 그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와 눈가의 물기는 야마모토의 가슴을 깊이 찔렀다. 어쩌면 그날 자신이 모욕했던 노부부도 같은 심정이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그의 변화는 더디고 고통스러웠다. 여전히 방어적인 태도가 불쑥불쑥 튀어나왔고 자신의 잘못을 완전히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분명했다. 그 균열 사이로 타인의 고통에 대한 일말의 공감과 자신의 행동에 대한 희미한 성찰의 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가 진정으로 변화하여 다시 현장에 복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지만 적어도 그는 이전과는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아주 작은 가능성을 얻게 된 것이었다. 사키는 야마모토의 소식을 간간히 뉴스를 통해 접했다.
그녀는 그에 대한 개인적인 원망보다는 그 역시 어쩌면 경직된 시스템과 왜곡된 직업의식의 또 다른 피해자일지도 모른다는 복잡한 심경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멀리서나마 응원했다. 1년 후 사키는 작은 독립 언론사에 입사하여 탐사보도팀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카메라를 들고 사회의 그늘진 곳, 부조리한 현실을 파헤치고 있었다. 때로는 거대한 권력의 벽 앞에서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고 취재 과정에서 협박이나 회유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그녀는 결코 펜을 놓지 않았다. 황궁 앞에서 겪었던 그날의 경험은 그녀에게 기자로서의 소명의식을 더욱 뚜렷하게 각인시키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타나카 유미의 최신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되었다. 유미는 이전보다 훨씬 성숙해진 모습으로 환경 문제, 사회적 약자 문제 등 다양한 사회 이슈를 깊이 있게 다루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성장해 있었다. 영상 속에서 유미는 사키의 이야기를 언급하며 1년 전 한 용감한 시민의 목소리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 경험은 저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고 제 채널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사키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와타나베 히로시 씨와는 가끔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안부를 전했다. 그는 여전히 지역사회의 작은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고 있었으며 사키의 활동을 늘 응원해 주었다. 그는 사키에게 젊은이들이 세상을 바꾼다는 진부한 말이 때로는 얼마나 큰 진실을 담고 있는지 자네를 보며 깨닫고 있네 라는 메시지를 보내오기도 했다. 어느 주말 사키는 오랜만에 황거회원을 다시 찾았다. 1년 전 그날과는 사뭇 다른 평화롭고 질서 있는 풍경이었다. 황궁 호위관들은 여전히 근엄한 모습으로 근무를 서고 있었지만 그들의 태도에서는 이전과 같은 고압적인 분위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관광객들에게 길을 안내하거나 주의사항을 전달할 때도 한결 부드럽고 정중한 말투를 사용했다. 몇몇 호위관들은 관광객들과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으며 미소를 짓기도 했다. 사키는 그 변화가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을 했다. 그때 한 무리의 어린 학생들이 인솔 교사와 함께 호위관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질문하는 모습이 보였다. 호위관은 허리를 숙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존경심이 가득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사키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황실의 명예를 지키는 모습이 아닐까. 권위는 힘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존중과 신뢰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그녀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사키는 카메라를 들어 그 풍경을 담았다. 셔터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그녀의 사진 속에는 더 이상 분노나 갈등이 아닌 희망과 변화의 작은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세상은 완벽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수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겠지만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다. 침묵하지 않는 한 아주 작은 목소리라도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힘은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사키는 그날 이후로도 종종 황거회원을 찾았다. 그곳은 그녀에게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변화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스스로의 초심을 다지는 특별한 장소가 되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만나는 황궁 호위관들의 작은 변화들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물론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바뀐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일부 호위관들의 표정에서는 경직된 권위의식이 느껴지기도 했고 관광객들의 돌발 행동에 순간적으로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분명 1년 전과는 달랐다. 더 많은 호위관들이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고 시민들의 질문에 성의껏 답변하려는 자세를 보였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한 외국인 관광객이 실수로 제한구역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예전 같으면 야마모토 호위관처럼 고함을 치거나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곳에 있던 젊은 호위관은 침착하게 다가가 유창한 영어로 상황을 설명하고 정중하게 이동을 요청했다. 외국인 관광객은 즉시 사과하며 물러났고 호위관은 가볍게 목례를 하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키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바랐던 변화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블로그 글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공유되었다. 댓글에는 사키 씨의 글을 읽고 용기를 내어 직장 내 부당한 처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우리 동네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어졌다. 사키는 그 댓글들을 보며 자신의 행동이 단지 한 건의 사건을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연대의 씨앗을 뿌렸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가 일하는 독립언론사 역시 사키의 합류 이후 더욱 활기를 띠었다. 젊은 기자들은 사키의 열정과 문제의식에 자극받아 더욱 적극적으로 탐사 보도에 뛰어들었고 몇몇 의미 있는 특종을 터뜨리기도 했다. 사키는 황궁 앞에 용감한 시민이라는 과거의 수식어에 얽매이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갔다. 시간이 흘러 그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조금씩 잊혀져 갔다. 하지만 그 사건이 남긴 교훈과 변화의 흔적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스며들어 있었다. 더 이상 부당한 권력 앞에서 무력하게 침묵하지 않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공공기관의 서비스 마인드도 조금씩 개선되었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는 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사키는 가끔 그날 함께했던 와타나베 씨와 타나카 유미를 만났다. 와타나베 씨는 여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고 유미는 구독자 100만 명을 돌파한 유명 크리에이터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만날 때마다 그날의 일을 추억하며 세상의 작은 변화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유미는 그때 사키 씨가 아니었다면 전 아직도 단순한 먹방 유튜버였을 거예요. 사키 씨 덕분에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고 제가 가진 영향력의 책임감을 깨닫게 되었어요. 라고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다. 사키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유미 씨. 그건 유미 씨 스스로의 성장이죠. 저는 단지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덧 사건이 있은 지 2년이 되는 날이었다. 사키는 특별한 약속 없이 혼자 황거 외원을 다시 찾았다.